네, 안녕하세요. 스튜디오 돈돈 명민준. 네, 안녕하십니까. 송동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제 제가 이렇게 괜찮으세요? 못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경을 해봤어요. 저 어제 얼마나 고생 안 한지 아시죠? 아, 안 했어요. 어제 제가 확신을 가진 건 송 대표님은 확실히 연예인병 중증에 걸렸다. 메인 MC를 꿰차고 아닙니다, 아닙니다. 전혀 그런 거 아닙니다. 겉으로는 안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이제 아, 입에 귀에 걸려가지고. 전혀 아닙니다. 아 그래요? 아, 메인 너무, MC까지 오랜만에. 너무 부담되더라고요. 근데 네. 사실 김민수 대표님이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그분은 워낙 뭐 다재다능한 분이니까. 근데 솔직히 근데 앵커님 그리웠습니다. 아 네, 그래요? 네. 별로 그렇게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어제 코로나인 줄 알고 진짜 너무 아픈 거예요. 아 그러시구나. 근데 제가 미세먼지에 약한데 주말에 미세먼지가 좀 맞아요. 그랬잖아요. 미세먼지 근데 되게- 이제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예. 한 12시간 일이 있었어요. 모르고 그랬더니 와 완전 다행인 거는 이제 네. 검사해봤는데 한 3번 다 이제 음성이 떴고 그리고 이제 인후통이 원래 오미크론 100% 거의 100% 있다고 그래요. 네 맞아요. 인후통은 없고 막 그런 거 보니까 아니 저도 이세먼지 심했을 때 이비인후과 갔거든요. 목이 너무 따가워가지고. 근데 가니까 바로 검사를 하더라고요. 병원에서 요즘에. 이게 코를 쑤시는 게 아니라 네. 이게 목구멍을 목에다가 목구멍에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럴 수 쫄았는데 있죠. 다행히 음성 나와가지고 저도 이 미세먼지 영향이구나. 다행입니다. 어쨌든 뭐 제가 다시 요즘에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저 골병 난 것 같아요. 스케줄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몸 좀 챙기세요. 골병 났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몸 뭐 어떻게 챙깁니까 뭐. 연예인도 아니, 연예인이신가? 연예인. 방송을 연예인보다 더 많이 자기만 연예인인 줄 아나 보네. 너는 아니, 연예인도 아니야 인도만. 그게 아니고 너무 방송을 많이 하셔가지고 연예인보다. 단가가 높아져야 되는데 단가 싸게 해야지 많이 뛰어가지고. 그러니까 연예인보다 너무 방송을 많이 하셔가지고.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개장전 체크리스트 뭘 볼까요? 바로 시작합니까? 네. 바로 뭐 더 할 얘기가 있을까요? 아니요. 저희 얘기는 별로 그렇게 궁금해하지 알겠습니다. 않은 네. 것 같은데 우리 빨리 사람들이. 우리 또 대표님 예. 모셔봐야 되니까. 예. 근데 제가 어제 장을 보니까 음. 사실 미국장 초반만 하더라도 장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또 사실 오늘 이거 하기 전에 또 방송이 있었잖아요. 제가 7시 10분에 그 매일경제 방송이 있는데 그 기술주 흐름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그 오랜만에 기술주 관련된 종목을 갖고 왔는데 네. 어제 정리를 했거든요. 네. 근데 자고 일어나니까 또 빠져 있더라고요. 나스닥 2% 떨어졌죠? 오히려 또 하락을 하고 있더라고요. 진짜 짜증 난다. 이거 언제 끝나냐. 쉽지 않습니다. 진짜 이렇게 근데 대화청에 이제 네. 그 대표님 불사조님 찾으시는 분들도 많은데 네. 그냥 모시고 시작할까요? 그럴까요?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바로 저희 얘기는 네. 별로 안 듣고 싶어 하는 것 같아서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 불사조 대표님하고 예. 뭐 미국 주식하고 국내 주식 이렇게 막 엮여가면서 얘기해 볼까요? 아니요 불사조님 첫사랑 얘기 듣죠. 그게 더 조회수가 많이 나올 것 같으니까 알겠습니다. 첫 키스 얘기해 달라고. 아. 그렇게 일단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불사조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람이 이래서 영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 맞아요. 연예인 중에 연예인 또 금융인 중에 금융인 우리 불사조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네. 자 일단은 저희 그냥 뭐 시장 얘기 바로 들어갈까요? 네. 아니면 뭐 차사랑 얘기 하실 거 아니잖아요. 네 오늘 다우도 급락하고 네.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급락했다 그러시면서. 알겠습니다. 근데 뭐 이거 사실 시장이 뭐 저희 탓은 아니니까 저희가 뭐 같이 시장 빠지는 거 뭐 종목이 같이 빠지는 거는 어떡합니까? 별 수가 없죠. 예측하는 것도 사실은 한계가 있지 뭐 전쟁에 뭐 난해만해 해서 뭐 협상이 되네만해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뭐 사실 대응의 영역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체크리스트 같이 좀 진행을 해보죠. 네. 뉴욕 증시 상황부터 먼저 나스닥 2% 빠졌고 다우도 빠졌습니까? 다우는 보합 아닌가요? 보합 정도. 네, 보합 정도. 네. 그리고 네. 일단은 그 제가 봤을 때 큰 특징이 그 중국의 빅테크가 굉장히 많이 빠지더라고요. 사실 미국 증시도 중요하지만 지금 홍콩 증시를 보면 일단 급락세가 굉장히 심할 정도로 일단은 기술주의 흐름, 심리적인 그런 상태가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아요. 일단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안 좋아 보이고 그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대한 협상 부분들도 어제 한다고 했다가 다시 뭐 종료하고 급하게 기술적인 이유로 뭐 종료한다 했나? 뭐 그래서 오늘 다시 이 협상을 또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협상에 난항에 따른 혼조세가 좀 있고요. 근데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이제 3월 FOMC
회의가 이제 내일부터 열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경계 심리가 이제 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그 대표님께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쭤봐야죠. 예, FOMC 곧 다가오잖아요. 네. 대표님 전반적으로 의견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구체적으로는 네네. 약간 이런 게 궁금한 게 네네. 오늘 시장 뭐 나스닥 2% 떨어지고 이런 네. 것들이 네. 말 그대로 저 FOMC 경계감에 떨어진 건지 아니면 뭐 전쟁의 무슨 지금 협상 난항 뭐 이런 것 때문에 떨어진 건지 뭘로 해석을 해서 어느 쪽에 좀 더 대응 전략을 준비해야 되는지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해요. 지금 최근에 미국 주식 증시의 좀 움직임을 보면 저 러시아 문제도 사실 중요하긴 하지만 지금 소비자 물가 CPI 지수가 7.9 정도면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전에도 제가 아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금리보다 물가가 이렇게 훨씬 더 높다면은 물가부터 잡으려면 일단은 금리를 계속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사실 0.25%는 좀 약하게 이번에 네네. 올리는 거는 맞거든요. 아무래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문제가 어제 긴급하게 새벽에 한 2시간 만에 종료됐거든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이제 그 유가 같은 경우도 200불 이하게 나왔을 때 이제는 어느 정도 왔다 갔다 하면서 저는 협상 자체가 한 2-3번 정도 더 만나면서 어느 정도는 일시적이라도 휴전이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예. 예측을 해보고 있는데 서로 뭐 원하는 걸 얻어가는 과정에서 그렇다면 지금 미국 증시가 빠지는 것은 그야말로 금리 인상에 대한 기술주 또 아무래도 반도체 쇼티지 부분 있잖아요. 예,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제 공급 문제 때문에 이번에 어떻게 보면 이 반도체 관련주들이 기회 어떻게 보면 큰 기회라고도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이렇게 급락까지는 나올 필요가 없었던 부분인데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반도체 관련주 이런 종목들이 미국에서도 빠지면서 또 뭐 테슬라라든지 이런 성장주 아무래도 뭐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금리가 높아진다면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복합적인 요소에 의해서 빠지는 거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아무래도 좀 비싸긴 비싸거든요. 미증시에 있는 예. 상장돼 있는 종목들 자체가 특히 나스닥. 네, 특히 나스닥 기술주가 많이 빠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어저께 다우 증시는 그렇게 급락까지는 예, 없었기 예. 때문에 복합적으로 빠지는 거지 딱 뭐 금리 때문 뭐 러시아 때문 뭐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복합적으로 빠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확실히 말씀하셨다시피 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거는 네. FOMC 금리 인상이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아무래도 거기에 더 민감한 네. 기술주, 네. 거기에 더 민감한 나스닥 이게 네. 더 많이 빠진 걸 보면은 네. FOMC 영향이 조금 더 컸던 것 같다. 네. 라는 쪽으로 좀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막 댓글에 네. 불사조님 뭐 잘생겼어요. 뭐 불사조님 완전 사랑해요. 이런 글들이 넘칩니다. 네,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신. 지금 몇 명 정도 오셨어요 지금? 질투나요? 아니요. 저는 아주 보기가 좋다 이런 말씀이죠. 아 그래요? 이거 뭐예요? 지금 뭐 지금 PD님 뭐 치고 계신 것 같은데? 77명이 와주셨다고 아 합니다. 77명이 지금 채팅. 불사조 효과가 엄청납니다. 평소에 한 7배 정도겠네. 77명이니까. 역시. 불사조 효과 대단합니다. 자, 알겠습니다. 그럼 어떤 뉴스를 좀 더 볼까요? 네. 근데 오히려 근데 이제 대표님께서는 이 사실 반도체가 지금 가격이 많이 빠졌지 않습니까?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종목이 좀 기회 같다 이런 의견을 좀 제시를 해주신 것 같아요. 사실 반도체가 그동안 2022년 주도주라고 많이들 이제 분석을 하셨는데 지금 최근 들어 엄청나게 빠지면서 과연 반도체가 좋을까 이런 의문이 들기 이제 시작했거든요. 근데 대표님 의견은 이제 반도체가 아직도 가격이 많이 빠져서 매력이 있다. 근데 그 오늘 반도체 그 뉴스도 있지 않았어요? 그 TSMC랑 그 유니마이크론 거기서 이제 뭐 중국이 제로 코로나 얘기를 하면서 예. 확진자 조금만 나와도 그냥 다 그냥 문 닫아버리고 막 이러니까 지금도 그렇게 하죠. 거기서 뭐 확진자 60명인가 뭐 몇 명 네. 나왔다 그래가지고 지금 거기 중국 같은 경우는 어제 같은 경우부터 아무래도 통제를 하는데 네. 이 반도체 부분은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를 할 때 연초만 하더라도 굉장히 큰 기회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생각을 했지만 그쵸. 네. 기업의 주가가 떨어질 수 있는 중대한 영향을 끼쳤을 때 방향이 바뀌거든요. 그게 바로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한 그 반도체 안 그래도 지금 공급 문제가 있었는데 그 부분 때문에 주가가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는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참 뭐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그렇다면 우리가 그냥 지금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 지금 이
반도체 관련주를 차트만 놓고 봤을 때는 사실 손이 안 나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차라리 이미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나 오랫동안 또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은 네. 마음을 다시 먹고 그냥 조금 당분간은 마음을 좀 내려놓고 여기서 몇 퍼센트 더 빠지고 이런 부분들보다 손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이 쇼티지 부분에 대한 러시아 우크라이나 문제가 정말로 아주 길게 가느냐에 따라서 주가의 움직임은 달라질 수 있는데 만약에 그런 부분이 조금이라도 해결이 되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오면 예. 또 가장 강하게 반등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겠죠. 조금 싸게 아직 투자 안 하신 분들은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라고 그냥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 긴 관점에서 결국은 싸게 매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문제 때문에 또 생겼으니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 누구든지 장기적으로 반도체에 대해서 좋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런 대변수에 따라서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많이 빠진 부분들을 꼭 생각을 해주시고 포트폴리오로 만약에 투자하고 계시다면은 조금 이 위기가 기회다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해야 또 우리가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반도체 네. 관련해서는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직접적으로 막 많이 영향을 미친 듯이 막 끼치는 그런 건 없잖아요. 근데 이게 반도체 그 중요한 소재가 네온 쪽이 이제 우크라이나가 거의 많이 담당을 한다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대한 우려감이 좀 있었던 것이 반도체 쪽에 조금 좀 걱정을 끼쳤던 부분인 것 같고요. 우선은 이제 그 정리를 하시냐면 대표님께서는 일단 우크라이나 사태가 좀 진전이 되면은 반도체 섹터가 강하게 반등이 올 것이다. 이렇게 한번 기회다.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신규 같고. 진입은 너무 좋다. 네,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반도체도 이거 정말 짧게만 뒤에도 또 네네네. 얘기가 많으니까. 네. 반도체도 얘기가 엄청 많잖아요. 뭐 전공정에 후공정에 네. 무슨 뭐 소재도 있고 장비도 뭐 엄청 많잖아요. 그 중에서 좀 유망하다라고 보시는 특정 섹터 중에 섹터가 있는지. 아무래도 후공정 쪽에 뭐 시스템 반도체 이쪽 투자가 아무래도 네. 활성화된다면은 삼성전자가 뭐 결국 TSMC에 대한 비메모리 반도체 쪽 관련된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이 상장이 돼 있거든요. 근데 흐름이 좋았었다가 이번에 급격하게 꺾였어요. 네네. 그것도 거래량이 없이.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주식 투자가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는 부분들보다 현대차도 굉장히 실적이 좋거든요. 앞으로 전기차에 대한 EGMP 쪽 투자를 확대하면서 앞으로 전기차 기반으로 해서 해외 쪽 매출이 좋은데 미국에서도 네. 심리적으로 지금 러시아에 대한 이런 매출 부분이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우리가 누가 던지면 주가가 떨어지니까 아무래도 이제 사자는 사람보다는 일단은 조금 팔고 보자라는 그런 심리적인 부분들이 주가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거래량이 이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빠질 때 그 네. 부분을 생각을 하셔서 관심을 좀 가져도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뉴스 넘어갈까요? 네. 어떤 거 갈까요? 몇 가지 뉴스만 좀 짚어보겠습니다. 뭐 일단은 우리 대표님께서 이제 향후에 얘기를 해주실 게 있는데 일단은 뉴스를 간단하게만 살펴보고. 러시아 얘기 제가 만평 하나 가져와서 그거 그냥 짧게만 보고 갈게요. 네, 알겠습니다. 까먹고 있었네. 네. 그거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건데 요거 그 뭐죠, 이게? 러시아에서 네. 푸틴이 그 저 회색 도시를 이거 좀 어떻게 줄여주실 수 없나? 이거 그냥 이렇게 가요? 다 보이지도 않는데 이거를 그 러시아 전체인데 푸틴이 이렇게 다 쓸어버리고 있네요. 저 뭐죠? 저 청소기 같은 걸로 네. 바람 부는 걸로 이렇게 슉 밀어버리고 밀었더니만 그 안에 이제 있는 네. 내용물들을 보니까 다 외국 거더라. 네. 맥도날드, 네. 스타벅스, 포드, 음. 디즈니, KFC, 쉘, 뭐 등등등, 애플, 나이키 등등 해가지고 지금 다 지금 판매 안 한다 그래가지고 다 코카콜라부터 네네네. 해가지고 네. 다 나섰죠. 네. 그래서 까보니까 다 외국 거여서 저거를 드러내려고 청소를 해도 청소가 안 되더라. 참. 그만큼 나라가 다 저기에 점령이 돼 있더라. 그렇죠. 글로벌로 다 연결돼 있고. 그렇죠. 요즘 세상이 다 그렇죠. 진짜 막 그런 뉴스도 떴더라고요. 뭐 인스타그램에서 뭐 인스타 네네. 러시아 뭐 셀럽이 뭐 네네. 인스타 차단됐다 그래서 아. 울고 막 돈 못 번다 그랬다며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러시아도 요즘 뭐 코카콜라 이런 것도 마지막 러시라며요. 가가지고 이제 못 먹으니까 맥도날드도 그렇고 마지막으로
오픈런 해가지고 딱 그 겟하고 막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맥도날드 오픈런까지 막 하는 거 맥도날드 봤습니다. 오픈런. 햄버거가 뭐 40만 원인가? 네. 그 정도까지 올랐다더라고요. 샤넬도 아니고. 네. 참 문제가 항상 심각합니다. 감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4대주의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어요. 외국계 짱이거든요. 네. 네. 어떻게 알겠습니다. 해결될지 네네. 상상이 안 갑니다 이제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예. 다음 뉴스 뭐 볼까요? 네, 뭐 러시아 뭐 백악관에서는 러시아가 화학 무기를 또 사용하면 세계로부터 엄청난 타격을 받을 것이다. 이런 또 기사가 있습니다. 이미 뭐 사용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생각보다 일찍 끝나지 않고 있잖아요. 푸틴의 어떤 의도와는 다르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지금 거의 그 최악의 상태로까지 몰고 갈 수 있는 그런 뉴스들. 예를 들면 뭐 핵 전쟁이 날 수도 있다. 뭐 이런 기사도 있었고. 근데 이번에는 또 화학 무기. 사실 이게 화학 무기 쓰면 다 죽거든요. 그러니까. 네. 근데 뭐 이미 벌써 뭐 진공폭탄이랑 맞아요. 백린탄까지 쓰고 있다는 그 구체적인 정황이 많이 나오고 있던데. 네,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아주 좀 심각하게 우려가 됩니다. 요거는 그리고, 그 불사조 대표님한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네. 사실은 러시아가 빨리 우크라이나를 점령을 하는 게 이 상황이 딱 끝나는 가장 유력한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인데 네. 휴전에 대해서 지금 막 협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협상이 이게 될 리가 없다고 생각을 네. 하는 게 휴전, 특히 휴전 같은 네. 경우는 휴전에서 제재는 계속될 거고 러시아가 중간에 제재가 풀린다고 해서 그렇게 크게 득될 것도 없습니다. 제재 그렇게 풀어주지도 않을 거고. 그러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휴전을 하는 게 오히려 더 마이너스 날 가능성이 훨씬 높은데 네. 정말 무리한 요구. 그러니까 너네 그냥 다 무릎 꿇고 그냥 항복해라. 요 정도 선의 휴전이 아닌 이상은 굳이 러시아가 할 이유가 하등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번에 사실 침공을 한 것도 거의 작정을 했다고 봐야 되는데 또 근데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지금 아무래도 그 휴전이라든지 결국 할 때 미국이 개입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지금 굉장히 많이 규제를 해놓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 규제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협상 테이블에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 안에서 아까 맥도날드, 코카콜라 다 지금 철수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국민들이 지금 해외에서 심지어 결제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매우 지금 심각한 상황인데 아무래도 러시아가 원하는 것 뭐 그동안 이제 위협만 했다면 실질적으로 침공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한 번에는 협상이 되지 않아도 결론적으로는 뭐 나토 가입 포기라든지 또 거기 크림반도는 사실 거기는 이미 사실 독립했다고 봐야 되는데 네. 이제 아무래도 돈바스 지역하고 그쪽에 대한 협상 테이블 네. 쪽에서 협상을 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면서 미국 쪽도 어느 정도는 규제를 풀어줄 마음도 있는 것 같아요. 연쇄적으로 지금 러시아가 문제가 됐을 경우에 또 글로벌 금융 경제 위기도 올 수가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아주 길게 뭐 한 달 이상 시간을 끌지 않는 이상은 그래도 서로 얻어갈 것 좀 얻어가면서 네. 조금 협상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전쟁하는 걸 봤을 때 아예 뭐 없애겠어 막 이런 막 그런 전쟁은 아니고 같은 민족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핵 전쟁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는 이유는 뭐 우리나라하고 북한하고 싸우게 됐을 경우에는 뭐 우리나라 군사력이 워낙 세니까 핵카드를 꺼내들 가능성이 있지만 러시아는 사실 지금 뭐 본격적으로 모든 병력을 투입해서 지금 공격을 한 거는 아니거든요. 쉽게 가려고 했는데 쉽게 지금 우크라이나가 안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 위협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있어도 핵전쟁까지 가지 않는다면 어느 정도 좀 협상이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우크라이나를 대상으로 핵을 쏜다는 것도 좀 사실 웃기네요. 생각을 그렇죠. 해보니까. 그렇죠. 근데 우크라이나 군사력도 사실 그렇게 크게 뒤지지 않습니다. 세계 6위, 10위 그 옛날 아닌가요? 옛날에는 지금은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6위고요. 우크라이나는 좀 뭐 많이 밀리는 7, 걸로 8위가 알고 뭐 독일, 독일, 뭐 영국 이쪽인데 일단 기본적인 병력 차이가 한 5분의 1 수준밖에 되지가 않고, 그러니까 막 쉽게 막 진군을 하니까 공격 안 할 줄 알았는데 지금 우크라이나 쪽에서 정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도 쉽게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백린탄이라든지 생화학 이런 무기도 쓴다고 그쵸. 하고 이렇게 겁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장모님의 나라라고 불렸던 우크라이나인데 정말 슬픕니다. 제가 한번 갔어야 됐는데. 저도 한 번도 못 가봤네요. 네, 빨리 전쟁이 끝나가지고 전쟁 끝나면 뭐 자원봉사 뭐 이런 거 할 거 아니에요? 그때 가시면 되겠네요. 네. 아니 그렇게 웃는 표정으로 그럼 어떻게 해요? 전쟁하는데. 아니, 진짜 전쟁이 끝나서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전쟁이 끝나서 그 행복해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웃었던 것 그렇죠. 같습니다. 평화죠, 평화. 네. 그리고 요거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가지고 빨리 그렇죠. 여쭤보고 넘어갈게요. 예. 그 러시아 채권, 네. 채권 이자 지급 네. 만기 도래일이 16일 내일이잖아요. 네. 이거는 뭐 바로 디폴트 나지는 않아도 네. 한 달 안에 안 갚으면 디폴트다라고 네. 알고 있는데 요거는 어떻게 됩니까? 영향이 좀 있어요? 아니면 어떡할까요? 루블화로 지급한다 이랬는데 루블화로 누가 받고 싶냐고 지금. 일단 푸틴이 디폴트에 대한 여유는 있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그리고 예전에 이제 그 크림반도 침공을 했을 때 이미 세계 이제 그 이런 선진국에서 이미 러시아에 대한 투자를 굉장히 비중을 줄여놨어요. 채권이라든지. 네. 그러니까 가장 높은 데가 1%거든요. 일본. 네. 그리고 뭐 미국은 뭐 0.2.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러시아가 파산을 하더라도 심지어 네. 파산을 하더라도 어느 그 예전에 글로벌 경제 위기라든지 뭐 유럽의 재정 위기라든지 2011년에 그 정도에 미치지 못하는 현재 전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러시아에 대한 비중이 선진국이라든지 이쪽이 매우 높지가 않다. 심지어 파산까지 가더라도. 근데 아마 예전에도 한번 그런 적이 있기 때문에 또 파산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네네. 부분도 있지만 아직까지 그 단계까지는 우려할 단계는 아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달러를 보유하고 있는 게 해외 쪽 은행에 좀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만큼 다 지금 활용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이번에 디폴트가 되진 않을 거다. 그러면 한 달 정도 여유가 있지 않나, 한두 달 정도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뭐 여쭤보고 뉴스 중요한 게 있으면 짚어보고 아니면 넘어가죠. 별로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중요한 뉴스는 이제 조금 없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 어떻게 중간에 범퍼가 도나요? 아니면 그냥 바로 갈까요? 돌아야 된다고 하네요.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돌아요, 제발. 좀 쉬고 싶다고. 범퍼 2번 돌리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잠시 후에 이정목 대표님, 불사조 대표님이 오늘은 리오프닝 관련해 가지고 저는 이거 정말 듣고 싶은 게 네. 리오프닝 관련주가 이제 대외 변수 있으면 되게 많이 해외에서는 타격을 받는데 우리나라에서 리오프닝주가 꽤 센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따가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뭘 사야 되는지 뭘 팔아야 되는지 불사조 대표님과 잠시 후에 돌아와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은 영상과 라이브 방송을 보고 싶으시면 오른쪽에 구독 버튼 꾹 눌러주세요.